시작합시다. 숫자에 대한 질문부터 받고 시작할까요? 뭐 있을까요? 51부터 55까지 해오라고 했었나? 일단 51은 질문을 받아야 되고 51 정리하고 55까지는 다시 한번 풀어오시긴 해야 될 거예요. 잘 안 풀릴 거야.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원래 잘 안 돼요. 이게 잘 되면 고등학교가 되게 수월해지시거든. 지금 당장 바로 처음 배우자마자 잘 되는 인간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그냥 한 번 수업 듣고 시험 보면 되는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딱 좀 뻥치고. 진짜예요. 자, 나만 형 달려주세요. 질문. 일단 51페이지부터. 자, 계속 뭐 하라고? 우리 항등식 형태, 검산식 형태로 식을 계속 써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자, 첫 번째, fx가 x-3으로 남은 몫을 qx, 그 다음에 나머지를 7 이렇게 썼죠? 그치? 그 다음에 qx를 뭐라고 했냐면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를 3이라고 했는데 몫을 모르니까 뭔가 써야 되니까 그냥 px라고 쓸 거예요. QTX라 쓰면 안 되겠어요? 아, 안 되는 q2x라고 써도 잘 상관없어요. 네가 보다가 네가 헷갈려서 그래. 거. 보통 너희들이 보다가 너희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쓰지 말라고 하는 거고, 왜냐면 이제 이 식을 다시 저 안에 Q1자리, QX자리 얘를 갖다가 이렇게 꽂아 넣을 거거든요. 됐어? 그러면 이 식 두 개를 합치면 fx라고 하는 i가 x-3에 x 플러스 1 px 플러스 3 플러스 7 이렇게 이제 변하겠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전개하여 정리하면 x-3에 x 플러스 1에 px 얘랑 이제 곱해서 정리를 할 거니까 3x-9 플러스 7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 자체가 fx를 x-3 곱하기 x 플러스 2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니까 이 녀석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rx가 되는 거죠. 됐니? 따라서 r2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갖다 집어 넣으면 되잖아. 3 곱하기 2 빼기 2다. 4가 되시겠지. 됐어? 소원은 머리를 항상 그러고 다녔던 거야? 네? 모자 쓰고 있어 항상 올랐던 거 같아. 아, 자른 거야? 뭐 좋은 있잖아. 왜 갑자기? 네?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 자르고 싶었어. 혹시 반삭을 하려다 참은 거 아니고? 발사해서 머리가 좀 자랐어. 너는 모자 쓰고 와서 몰랐는데. 보통 그 정도 머리 길이면 저거잖아. 야구하는 애들이 맨날 그렇게 자르잖아. 왜 자르는지 알아 혹시? 야구하는 애들 그렇게 자르는 거? 그러게요. 땀 차서 그래, 땀 차서. 헬멧 쓰잖아, 걔네들. 헬멧 쓰니까 땀이 차거든. 그래서 그걸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거야. 안 그러면 머리가 다 쳐져. 다른 운동하는 애들은 안 그러는데 헬멧 쓰는 운동하는 애들이 머리가 보통 다 짧아요. 그래서 아이스하키나 이런 거 하는 애들도 머리가 다 짧습니다. 아이스하키는 그래도 좀 덜하지. 링크가 추우니까. 근데 아이스하키도 엄청 땀 나거든. 그리고 아이스하키만큼 난폭한 운동이 없어.
미식축구 낭독회에서 아니에요? 아이스하키는 학기체로 다리를 거는 것도 불법이 아니에요. 좋은 스포츠네요. 그 미식축구는 무릎 이하 태클이 금지야. 허벅지를 잡아 넘어뜨릴 수 있지만 발목을 잡아 넘어뜨릴 수는 없어요. 근데 아이스하키는 학기체로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어. 생각해 본 적 있어? 스케이트 타고 가는데 뒤쪽에서 학기체로 발목을 걸어서 넘어뜨릴 수 있다고. 그래서 발목 보호대까지 다 차, 걔네들은. 그래서 아이스하키가 되게 비싼 운동이야. 보호대가 어마어마하게. 상체 보호대 다 하고 있잖아. 이거 하고 있지. 그 다음 장갑 입고 끼지. 네. 그 다음에 정강이부터 무릎 보호대까지 차고 거기다 그 신발 신고. 지금 그러면 아이스하키에서는 학기체로 머리를 그건 안 돼요. 안 돼요? 가격은 안 되고요. 거는 건 되는데 하체를 거는 건 되고요. 상체를 거는 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스하키에서 학기체로 발목을 거는 걸 못 해요. 빠르게 움직이니까 그걸 맞춰서 못 걸어. 그래서 그런 거 자체를 안 하죠. 그래서 바디 체크라는 걸 하잖아요. 알아? 거는 건 안 되는데 미는 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몸으로 갖다 미는 건 괜찮아. 상체를 걸거나 잡는 건 불가능. 하지만 밀어붙이는 건 괜찮아. 그러니까 아이스하키 하는 거 보면 맨날 애들 벽 쪽에 처박히잖아요. 그리고 그 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아이스하키 체 퍽. 네. 그거 거의 그냥 돌멩이잖아. 그걸로 맞으면 죽어. 골키퍼는 어떻게 막는 거예요? 골키퍼 입고 있는 거 못 봤어? 보호대가 없는 부분이 없어요. 보호대가 없는 유일한 부분은 요 팔꿈치, 요 정도 팔꿈치 위에 요만큼만 없어요. 가드가 여기까지 내려오고 여기 장갑이 여기까지 차거든요. 근데 요 사이에 요만큼이 약간 비어. 그리고 상반신 차고 나면 허리부터 하반신 여기 무릎 있는 데까지 요걸 따로 차고요. 안에 이거. 요 바깥에 무릎 위쪽까지 덮이는 보호대를 또 차죠. 골키퍼는. 그리고 이것까지 다 쓰잖아. 타이어 바꾸었어요. 보호대 없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몸으로 다 막지. 장비값 되게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야. 그러니까 골키퍼 같은 경우는 장비가 몇백 한다고 하더라고. 다 착용하는. 돈 많은 새끼들만 하는 운동입니다. 자, 실력 문제에서 질문할 거 있을까요? 질문할 게 많겠죠. 많은데 일단 전혀 못하겠는 것부터 몇 가지 정리를 하고 다음 시간에 질문 한 번 더 받을 거예요. 자, 7분. 안 해왔어? 실력 문제? 약간 볼까? 약간 안 해왔니? 쌤 저도요. 잘한다며 이 또라이야. 저 그거 잘했어요. 그 뭐였더라? 닥쳐. 미래 테스트는 잘했어요. 쌤.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10개 중에서 2개나 틀렸으면 죽어야지. 80점이었어요. 잘하는 거야 그게? 네.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녀석에 x, y 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써 있잖아요. 그럼 x, y에 관한 항등식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네. 근데 등식이 아니죠. 지금 써 있는 거. 근데 x, y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일정한 어떠한 값을 가질 거고 얘는 k가 되고 k는 일정한 값이므로 숫자 상수의 값을 갖겠죠. 그치? 그럼 이렇게 되면 이 녀석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x, y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되는 거죠. 분모는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뭐 할 거야? 양변에 2x-y 플러스 1을 곱해도 되고요. x 플러스 ay 마이너스 2b는 2kx 마이너스 ky 플러스 k가 되셔야 되는데 이게 x에 관한 항등식 형태를 띄셔야 되는 거야. x에 관한 항등식 형태면 x를 갖고 있는 애들이 같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k 값이 일단은 뭐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셔야 되고 k 값이 2분의 1이 나오게 되면 우변에 있는 식들이 바뀌겠죠. x 마이너스 2분의 1 k 2분의 1 y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될 거야. 그랬을 때 좌변과 우변에 있는 y도 같은 값을 가지셔야 되는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좌변과 우변에 있는 상수의 형태도 같으셔야 되니까 얘네 둘이 같으려고 하면 b 값은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가 항등식 문제였던 겁니다. 됐어요? a 플러스 b의 값 가지고 가네? 에이 귀찮게 a 더하기 b의 값은 당연히 마이너스 4분의 3이죠. 됐어? 왜? 뭐가 문제야? 왜 그러세요? 아. 뭐가? 알겠어요. 뭐가 왜 그러줘야? 알겠어요. 자, 또? 아 잠깐만요. 안 줘. 질문하라고. 어려울 것 같으면 질문. 하지 마. 아니 왜요? 안 풀었잖아. 풀어보고 해. 다음 시간에 질문하면 더 한다고 했잖아. 응? 120. 122번 얘기하기 전에 요거부터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우리가 원래 fx라고 하는 녀석을 anx n제곱 an-1에 xn-1제곱 해가지고 쭉 가서 a2x의 제곱 a1x 플러스 a0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an부터 모든 개수의 합은 어떻게 하냐면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계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그 다음에 모든 개수의 합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는데 여기서 n이 짝수라고 얘기를 하면 n이 짝수라고 하면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런 형태의 아이가 나오게 되고 됐니? 두 식을 더하게 되면 an의 2배 an-2의 2배 a2의 2배 a0의 2배가 나오게 되죠. 맞아? 예? 민준아 두 개를 더하면 아 네. 더하면 그치?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해서 2로 나누면 이런 애들만 남게 돼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됐어? 이게 뭘 의미한다고 했냐면 짝수
차항 계수의 합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두 식을 반대로 빼보면 am-1의 2배가 나올 거고 am-3의 2배가 나올 거고 a3의 2배가 나오고 a1의 2배가 나오겠죠. 둘을 빼면 그러면 am-1에 am-3에 a3, a1은 두 식을 뺀 다음에 2로 나오면 나온 값이 될 거고 얘가 의미하는 게 홀수 차항의 계수의 합이 되시는 거죠. 이 내용을 갖고 122번 문항을 봅니다. x의 10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이 녀석이 a10에 x 플러스 2의 10제곱이죠. 됐어? 그리고 a9에 x 플러스 2의 9제곱부터 해서 a1에 x 플러스 2, a0 이렇게 나오시는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a9부터 a1까지 홀수 차항의 계수의 합을 물어보고 있단 말이야. 인정할까 이해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5, a10, a9, a8 이렇게 해서 a3, a2, a2만 a2, a1, a0의 값하고 a10, a9, a8 이런 식으로 가서 a2, a1, a0 요 두 개의 값이 필요해지는 거야. 그럼 이 둘을 더해서 아니면 둘을 빼서 문제에서 원하는 걸 찾으면 되겠죠.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요 형태의 애를 만들려면 x에다 뭘 집어넣으셔야 되냐라고 하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에 10제곱 플러스 1에 대한 2가 되실 거고 예. 요 형태의 아이를 만들려니까 x에다 뭘 할 거야? 1. 마이너스 3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왜요? 왜요라는 말이 왜 나오지? 여기가 넌 지금 요 녀석이 1이 되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3에 10제곱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냥 3의 10제곱 플러스 1이죠. 됐어? 우리는 홀수 차항이 필요하니까 이 둘을 뭐 할 거야? 빼는 거를 시도할 거야. 그러면 우리가 A, 9, A7, A3 플러스 A1의 2배가 나올 텐데 두 개를 빼면 뭐가 될 거냐면 1-3의 10제곱이 나오겠죠. 그걸 2로 나눠주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이제 4번이 되는 거죠. 서울아. 그러고 있지 말고요. 쓰셔야죠. 위에 내용부터 밑에 내용까지 다 쓰셔야 돼요. 알겠어요. 우리가 너희들한테 이제 이런 걸 풀어줬을 때 쓰라고 하는 거는 사실 너네가 기억을 하는 가장 좋은 방식은 강한 충격과 함께 기억을 시키면 돼요. 실제로 겁나 때리면서 외우게 하면 외워집니다. 고통과 함께 외우시면.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 한 문제 풀 때마다 졸라 때려. 그러면 공수 원쯤 되면 온몸이 표멍이 들지 않겠어? 다 끝날 때쯤들. 그래서 진짜로 너희들이 보면 어렸을 때 정신적으로 강한 충격 또는 육체적으로 강한 충격을 받은 것들은 기억이 지워지질 않아. 길 가다가 개가 차에 치여 죽은 거를 제일 처음 본 기억은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그 기억이. 선생님이 아직도 어렸을 때 5살 때 갖고 있던 기억을 하나 갖고 있는 게 있는데 뭐냐면
5살 때 지리산에 갔다가 도마뱀 꼬리를 잡았는데 그 새끼가 끊었어. 손에서 도마뱀 꼬리가 꿈틀거리는 그 기억이 영원히 잊혀지지가 않아. 되게 충격받은 거라서. 몰랐을 때니까. 꼬리를 잡으면 다리 꼬리를 끊어버린다. 모르죠. 내가 어떻게 알아. 끊어버리더라고. 그게 영원히 잊혀지지 않는데 그런 거야. 충격을 받으시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시면 우리는 뭐하냐, 두 번째로 기억에 오래 남는 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듣는 것과 듣는 거, 보는 거, 쓰면서 보는 거, 이 세 가지 중에서 쓰면서 보는 게 가장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쓰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뇌과학적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메모리에 대한 얘기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원래 정확하게 얘기하는 단기 기억 메모리와 장기 기억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영어학원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시험 영어 단어 외우시는데 이번 주에 외웠어. 그러니까 오늘 외웠어. 근데 다음 시간에 그 전 단어 꼭 같이 보죠. 안 그래? 오늘이 이상한 것만이네. 아니겠어요. 아니 진짜 원래 그렇게 외우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원래 기억을 하는 것들은 3일밖에 안 갑니다. 어떤 기억을 처음에 배우면 3일 가요. 그걸 우리가 단기 기억 메모리라고 해요. 진짜 뭐라고 써있냐면 영어 논문에 보면 short-term memo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long-term memory로 가져가려고 하면 단기 기억을 여러 번 하시면 돼요. 3일 이내 똑같은 기억을 계속 반복을 하면 그것이 long-term memory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쓰는 거죠. 계속 똑같은 걸 외우게 하는 거. 학원에서도 너희들한테 사실은 1태를 볼 때 내가 항상 전 시간 걸 보죠. 이번 주 거 볼 수도 있는데 오늘 배운 걸 볼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저번 시간 걸 봐? 너희들은 뭐 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서우나 민준이 같은 경우는 이거 끝나고 보거든. 오늘 끝난 거 하고 봐도 돼. 근데 그렇게 하는 건 효과가 없어. 저번 시간 거를 보셔야지만 너희들의 메모리를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거고 그걸 계속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 너희들한테는 선생님이 옛날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공대긴 공대인데 생물학과 공대를 좀 합쳐놓은 한 생명공학이라는 걸 전공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임상연구센터라고 하는 그것도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두 개를 같이 직업을 갖고 있다가 아예 학원 강사로 돌아 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기억적에 대한 메모리, 논문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읽었어요. 이 병신들은 왜 못 외우지? 이런 거 있잖아. 애새끼들은 왜 못 외우는 것인가? 졸라 쉬운 건데 왜 못하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죠. 실제로 논문에 있는 얘기예요. 3일이야. 우리가 72시간 정도를 쇼텀 메모리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대화를 했던 건 3일 이내에 물어보면 대부분 기억을 하지만 일주일, 3일이 지나기 시작하면 소실되기 시작합니다. 그 기억에 대한 거, 대화에 대한 것들이 계속 소실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써야 돼. 반복하고 계속 쓰고 똑같은 걸 계속 보고. 그 3학년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시면 학원에서 하는 거 말고 학원에서 하는 책 말고 아주 간단한 어렵지 않은 책을 갖고 학원에서 하는 거에 지나서 3일 내는 5일 정도 지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좀 풀어봐야 돼. 아주 간단한 문제라도 그것들 계속 반복을 해야 머리에 오래 남습니다. 뭐 1학년, 2학년들이 이제 앞으로 또 기회가 있으니까 계속 하겠지. 어차피 반복 수업도 할 거고. 쟤네들은 이제 여러 번 가르칠 수가 없거든. 여러 번 가르치면 공수업만 계속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시는 걸 그럴 수가 없거든. 자, 또 다른 거 질문? 124번.
하려면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사실 너희가 함수에 대한 걸 복잡하게 배우시지는 않았기 때문에 요 녀석하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x의 fx를 x의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qx 나머지 r 정확하게 보면 rx죠 라고 얘기를 하고 이 rx는 실제로는 ax 플러스 b라고 쓸 텐데 그치? 네 쟤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냐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를 뭘 집어넣을 거냐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얘를 갖다 넣을 수 있는 건 지금 보면 x-2와 x-6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됐니? 그러니까 이 녀석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f2가 2a 플러스 b고요. f6이 6a 플러스 b인데 그러면 얘네들을 f2의 값과 f6의 값을 도대체 어떻게 구할 거냐라고 하는 걸 예로 이용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됐어요? 자 이제 그럼 구해볼 거야. 첫 번째 f2의 값을 구하는 거는 어떻게 할 거냐? 문제 나 조건에서 fx와 f의 4-x가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x에다가 뭘 집어넣겠다? 2라는 거를 집어넣어보니 f2 더하기 f2가 8이더라는 거죠. 됐어? 그러니까 뭐가 돼? f2의 값이 4가 되는 거죠. 됐니? 그러면 f6의 값을 구하려고 하면 f6의 값을 보면 이 나식에다가 x에다가 6을 집어넣거나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앞에 게 6이 되거나 뒤에 게 6이 되거나 하시겠죠. 근데 앞에 거 6을 만드니까 f6에 더하기 f-2가 되죠. 됐어? 얘가 8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근데 f-2의 값이 마이너스 8이라고 하는 가주권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가주권을 여기다 때려 넣게 되면 f6이라는 게 16이 되는 거죠. 됐어? 근데 사실은 f-1을 집어넣어도 똑같이 나와. f-2 더하기 f6이 8이 나옵니다. 사실 똑같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면 16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를 갖고 우리는 뭐 할 거야? 다시 원래 상태로 들어와서 결국은 2a 플러스 b가 4고 6a 플러스 b는 16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두 개의 식을 우리가 빼게 되면 마이너스 4a가 마이너스 12, a가 3이 나오시는 거고 b는 마이너스 2가 나오시겠네요. 그래서 원하시는 답의 형태는 3x-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어요? 나머지 단계는 응? 뭐라고? 아니에요. 누가 뭐래? 쫄려고? 쌤이 너무 저를 때려. 아닌데? 사랑과 애정을 담그는 대로 쳐다보고 있는 건데. 빨리 해, 빨리. 썼으나? 써, 다 썼어?
다른 것도 질문할 거 있을까요? 127번이요. 안 했잖아. 하지마. 모를 것 같아요. 다시 풀어봐. 풀어와서 질문해. 이거에 대한 질문은 화요일에 한 번 더 받을게요. 화요일에 한 번 더 받고 뭐 내일 보충하기로 했지만 내일까지 다시 풀어갈 시간은 없잖아. 그건 힘드니까 화요일까지 해서 다시 보충할 거야. 질문 한 번 더 받도록 합시다. 그리고 지금 당장 그래도 풀어봤는데 모르겠더라 라고 하는 문제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는 거죠. 한 번 더 풀어보고 질문할 거야? 나머지는? 네. 그리고 우리는 사실 선생님이 너희들 밑에 시간이 공강이야. 네, 애들 뭐 보충하고 모르는 애들 가서 질문을 받고 이러고 있는데 뭐 때에 따라서 딴반 애들도 설명해주고 있고 이러긴 하는데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밑에 남는 시간에 와서 질문하셔도 됩니다. 이제 민준이하고 서우 같은 경우는 RT를 지금 다시 밑에 하고 있잖아요. 저 하기 전에.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간에 만약에 서우 같은 경우에는 늦게 한다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5시 반에 와서 그날 오늘 RT는 좀 일찍 하고 질문할 것 좀 할게요 라고 하고 와서 그냥 해도 돼요. 네, 그리고 그 시간에 남아가지고 이 수업 끝나고 남아서 질문할 것들이나 모르는 것들 좀 더 보충받으셔도 됩니다. 언제나. 다만 미리 좀 얘기해줘. 다른 거랑 걸릴 수 있으니. 다른 애들하고 다 걸려서 내가 그날 원래 애들 뭐 이제 내용 설명해 주는 거 한 두세 명 정도까지는 커버 가능한데 한 네다섯 명 되면은요 안 돼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러면. 보통 너희들이 나한테 질문하는 건 어떤 문제를 질문하는 게 아니라 개념적인 것들을 질문하는 거기 때문에 네다섯 명이 되면 답이 없습니다. 한 두세 명 정도는 괜찮으니까 미리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거 없다고 다음 시간에 다시 질문할 거면 인수분해로 다시 갈 겁니다. 우리가 인수분해식은 너희들한테 내가 몇 번까지 풀어보냐면 137번에 있는, 138번에 있는 3번 문항을 제외하고 풀어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밑에 있는 건 다 정리가 됐니? 그래서 안 된 거 있어요 혹시? 138번 문항까지? 인수분해 밑에 138번 문항까지 해서 138번 중에 3번을 제외하고까지 다 정리하라고 했잖아. 네. 네, 지금 수업 안 했네? 138번? 이 양아치 이거 있어. 130. 여기 6번까지 할 수 있어요. 8번에 너도 지워놨잖아. 3번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네. 그런데 왜 안 했어? 이 그지야. 자, 질문 더 있어요? 이쪽에서 혹시? 짠다. 이거는 없니? 수업 없어. 이제 수업 없어? 수업도 없고? 민준이도 없어? 자, 봐봐. 이제 오늘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시작을 해야죠. 다양한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인수분해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인수분해 순서는 사실은 인수분해 만약에 그 순서가 아니라 인수분해를 할 때 너네가 고려해야 될 순서야 정확하게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생각하라고 했냐면 공통인수로 묶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것부터 보라고 했었죠. 두 번째 인수분해 공식을 사용해서 할 수 있냐는 걸 보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까지 했는데 여기까지만 이제 수업을 한 거고 밑에 내용을 써줬지만 안 했죠. 그치? 그러면 이 이후에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 했냐면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할까? 시끄러워. 부셔버리지 마. 됐어? 계산 좀 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2.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 이런 걸 할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이런 걸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3x를 a로 치환하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니까 a로 치환하면 우리는 뭐 할 거야? a의 제곱 마이너스 14a 플러스 24로 쓸 거고 그러면 a 마이너스 2와 a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겠죠? 맞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이고 잘못 썼네. 인수분해 안 되는 걸 썼네. 일치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거까지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정리해주면 끝나겠지? 뭐 인수분해도 안 되니까. 됐어?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치원을 통한 인수분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근데 보통 이제 요 녀석의 형태에서 너희들한테 이제 많이 물어보는 형태는 보통 이거죠. 얘로 할까? 이렇게? 이 형태에 대한 아이를 너희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잠깐만, 잘못 생각했나? 플러스 4로 써야겠고. 자, 이렇게 써 있는 애들의 인수분해에 대한 걸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제 4차식의 인수분해를 배운 적이 없죠. 우리가 공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니까, 이 치환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한다라고 하는 건 치환을 한 다음에 공식을 사용하겠다는 거거든요. 치환을 하면 우리가 아는 새끼로 변할 거니까 공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뜻을 갖는 거예요. 됐어? 뭐 하게 있지 말고. 저 알아듣고 있어요. 너의 눈을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단 말이야.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하실 거냐면 얘네를 갖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에 가깝게 변형을 시킬 겁니다. 4차식은 안 되니까 결국 뭐 할 거냐면 2차식으로 변형을 해줘야 됩니다. 2차식을 변형할 거니까 두 개 묶어서 똑같은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변형을 해줘야겠어. 그래서 저기 있는 숫자를 봐서 어차피 지금 이 형태를 보면 x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 형태를 두 개씩 묶어줘야 되는 거거든. 됐니? 그럼 걔를 두 개씩 묶어줄 거면 x의 제곱에 a 플러스 bx가 같던지 x의 제곱 더하기 ab가 같던지 해야 돼요. 그럼 두 녀석의 곱이나 합이 같은 숫자를 찾아줘야 됩니다. 됐어? 그럼 저기 있는 숫자들 갖고 더하기나 곱했을 때 같게 만들려고 하면 뭐하고 뭐를 작지면 돼? x 플러스 2랑 x 마이너스 4. 보통 앞에 거부터 얘기하지 않냐? 네. 얘랑 짝을 지으면 되겠죠. 됐어? 얘랑 둘 짝을 짓게 되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하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하고 더하기 4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됐니? 그럼 위에 거랑 똑같은 형태가 되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이만큼을 여기 있는 2차식과 1차식의 형태가 똑같으니 A로 치환하자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얘를 A로 치환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11A 플러스 24에다 4도 할 거니까 28이죠? 됐니?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냐면 A-4하고 A-7로 바꾸겠지? 그 상태에서 원래 애들을 갖다 꽂아 넣어주면 인수분해가 끝나는 거죠. 이걸 꽂아 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더 되면 더 하시는 거고요. 꽂아 넣었을 때 인수분해가 더 안 되면 여기서 이제 끝내는 겁니다.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해요. 됐어? 네.
어렵지 않지 여기는? 치환을 통한 거 자체가 어렵진 않아. 다만 이제 치환을 통한 인수분해를 하는 거에서 뭐 애들의 형태가 앞에 게 뭐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 3x가 써 있어. 됐니? 그 다음에 뒤에 써 있는 게 뭐를 해야 되는 거니?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사실은 눈에 안 보이는 형태로 정리를 해놓은 애들이 가끔 있거든요. 여기 이제 제곱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냥.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건 사실은 이걸 다 전개해서 정리하라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을 기준으로 이 녀석을 A로 바꾼 다음에 식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요. 얘가 어떻게 되냐면 A의 제곱이 될 거고 얘도 A고 얘도 A니까 얘를 묶었으면 X 플러스 2에 A가 생길 거야. 됐니? 네. 그럼 이 뒤에 있는 애들도 잘 보시면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2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끼를 또 B로 바꿔주면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인수분해 형태로 바뀌는 애들이 가끔 있어. 됐어? 이런 것들은 이제 사실 너희들 눈에 잘 안 보이게 일부러 만들어 놓은 건데 식을 전개하라고 하는 건 눈에 봐도 눈에 이거 다 전개해서 정리해가지고 문제 풀려고 할 것 같진 않잖아. 네. 그러면 치환을 하나 해보고 해본 다음에 나머지 애들 갖고도 치환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건 없는가라고 하는 걸 고민을 좀 해보시면 치환을 통한 인수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네 번째, 항의 분리부터는 조금씩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항의 분리 형태는 내가 보면 이제 2-2 플러스 2형하고 3-1 또는 1-3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래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건 1 빼기 3이나 3 빼기 1로 되어 있는 애부터 먼저 보셔야 돼요. 자, 항의 분리는 다른 건 없고 반드시 항이 4개짜리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4개짜리만 갖고 얘기를 하는데 이 4개짜리의 아이가 얘네들은 뭐 필요 없는 아이니까 치우고요. 크게 많으니까 좀 빽빽하게 써볼까?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저기에서 애들을 갖고 완전 제곱식을 만들 수 있는 애가 없는지를 판단하시는 겁니다. 됐어? 완전 제곱식을 보시면은 지금 이 녀석 3마리를 잡으면 완전 제곱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아? 그러면 이 3마리를 잡아서 써보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2x-1의 제곱이 되시겠지? 근데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된다잖아. 그러면 이 형태가 뭐가 될 거냐면 제곱 빼기 제곱의 형태를 갖고 있네? 그럼 얘는 합차로 풀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을 더해서 쓰고요.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뒤에 있는 녀석을 빼줘서 쓰시면 되겠죠. 됐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너희가 눈에 잘 안 보이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써 있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써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인수분해를 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사항은 항상 뭐라고 있냐면
공통 인수가 있는가부터예요. 됐어? 네. 사실 좀 더 나아가서 너희들한테는 이게 더 잘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너희들한테 잘 안 보이게는. 이런 식으로 써지면 더 안 보이게 되는데 지금 얘네들은 모두 다 뭐라고 하냐면 개수가 다 3의 배수 형태를 갖고 모두 다 x를 갖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3x로 묶어놓고 시작합니다. 3x로 묶어놓고 시작하니까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 플러스 6y 마이너스 9가 되는 거죠. 됐니? 그리고 이 상태에서 애들을 3x에 x의 제곱에서 마이너스로 애를 묶으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돼버리는 거죠. 됐니? 네. 로딩이 걸려 이 인간은 대답하는데 씨. x의 제곱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돼버리잖아. 그치? 그래서 3x에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플러스 선대하네. 이렇게 이제 가져가는 걸 이제 우리가 항의 풀이라고 합니다. 3 빼기 1형 1 또는 1 빼기 3형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뭘 보는 거야? 완전 제곱식을 공통인수로 묶고 나면 보일 거냐 판단하시는 겁니다. 됐어? 이렇게 하셨으면 두 번째는 그래서 항 4개짜리고 공식이 사용도 안 되는데 완전 제곱식 형태도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뭐 할 거냐면 두 개 짝지을 거예요. 됐니? 두 개를 짝짓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면 잠깐만. 아이씨 머리 안 돌아가. 맞나?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할 거예요. 됐어? 그래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지금 이렇게 두 개 짝지을 건데 지금 보면 앞 y를 갖고 있는 게 두 개죠. x를 갖고 있는 게 2개죠. 세 개지. 근데 우리는 여기 완전 정식 보여 안 보여? 완전 정식 보여? 오, 졸라 새로운 노래인데? 완전 정식 없어요. 완전 정식이 없으니까 두 개 짝지을 거야. 그럼 두 개 짝지을 거니까 기준을 뭘로 놓을 거냐면 x는 3개를 갖고 있으니까 안 되겠고 y를 2개 갖고 있는 걸로 짝을 질 거예요. y 2개를 갖고 짝을 질 거면 얘하고 짝을 질 거고 그러면 얘하고 짝을 줘야겠네? 이렇게 두 개? 됐니? 그럼 이 두 개를 짝질 거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죠? 됐어? 그럼 얘네 둘을 짝질 거니까 마이너스 3y x의 제곱 마이너스 9가 되겠지?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9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9를 가져올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9는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9를 공통으로 묶었으니까 남는 뒤에 x 마이너스 3y 이렇게 써야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두 개 묶어주는 형태의 인수분해다 라고 얘기를 해요. 됐니?
이해됐어? 똑바로 좀 앉아 누워있지 말고 허리 나빠져. 그렇게 앉으면 점점 배가 나와. 그러다 보면 어느덧 100kg가 한단 말이야. 선생님이 고등학교 입학할 때 몸무게가 80이 안 됐어. 키는 180이었고요. 마른 거 아니에요? 조금 많은 편. 많이 많은 건 아니고. 70kg 정도 됐었으니까 70kg 조금 안 됐으니까 많이 많은 건 아니고 조금 많은 편이고. 고등학교 1학년이 끝날 때 몸무게가 85였나? 고3 졸업할 때 몸무게가 95였나? 안 움직이고 계속 앉아있고 힘들잖아. 그럼 잠깐만 늘어지고 그러면 배에 힘 안 주고 그럼 배가 계속 나와. 끊임없이 나와.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 지금은 그래서 운동을 계속해. 하루에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권투를 하다 보죠. 학원 오기 전에. 검토를 하더라고요. 코칭이요? 어. 쌤이요? 왜? 상상이랑 맞아요. 바디블로 한번 때려줘? 괜찮을 것 같아요. 누구 하나 부러뜨려줘? 병원에 입원하게?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개 묶어서 이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네 번째는 끝났고, 다섯 번째 요거는 특수한 애들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첫 번째는 보기차식이에요. 자, 보기차식은 2차식의 2차식을 의미해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이런 거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뭐 치워놔서 쓰면 돼요. 치워놔서 풀면 되는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4차, 2차 상수죠. 짝수차 항만 갖고 있죠. 이 세 개를 보기차식이라고 합니다. 짝수차 항만 갖고 있는 애들. 원래 의미는 2차식을 제곱해서 나온 애들이다 라고 해서 복2차라고 얘기를 하지만 수학적 의미를 좀 더 확대되시면 그냥 짝수차항만 갖고 있는 새끼를 얘기하고요. 고등학교 1학년 애들까지의 진수분해는 보기차식은 4차식까지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에서 말하는 보기차식이라는 건 4차, 2차 상수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애들이라는 얘기예요. 얘는 그냥 하시면 돼요. 뭐 누가 봐도 너희들은 뭐 할 거예요? x의 제곱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2라고 쓸 것이고, 그렇지? 맞아? 안 돼? 예? 됐어요? 이렇게 되면 그냥 이 앞에 거는 하시면 될 것이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걸 왜 가리키냐? 이걸로 안 되는 새끼가 나오니까 가리키는 거고요. 이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써 있는데 뒤에 4가 오면 인수분해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인수분해가 됩니다. 됐어요? 4가 오면 안 되는구나. 안 되긴 안 되네. 1이 와야지. 이러지 말고 제대로 합시다. 뭘로 할까? 좀 이쁜 걸로. 아, 이거는 그냥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하죠. 자, 인수분해 안 되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그래서 뭐를 보시냐면 이 녀석의 제곱되기 전의 상태는 x제곱이죠. 보기차식은 아까 뭐라고 2차식을 제곱한 녀석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네들의 제곱되기 전의 상태를 생각을 해보죠. 얘네들은 2가 됐고 정확하게 말하면 x의 제곱 플러스 2를 전체에 제곱해도 나올 거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를 제곱해도 x의 제곱하고 4는 나올 겁니다. 맞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보시냐면 가운데 있는 3x 제곱을 볼 거예요. 뭐 3x 제곱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에는 마이너스 x의 제곱이 오셔야 되죠. 그치? 네.
얘네들은 뭐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7x. 7x 제곱이 오셔야 되나? 네. 너희들한테 찾고 있는 건 제곱 빼기 제곱입니다. 뭐 하겠다고? 합차로 풀겠다는 거죠. 됐어? 합차로 풀니까 이제 우리는 이 녀석을 우리 뭐라고 할 거야? 앞에 있는 녀석에다가 얘를 더할 거예요. 제곱되기 전에를. 그러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쓰겠죠? 이 식에서 얘를 뺄 거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쓰겠죠? 네. 왜? x의 제곱 플러스 2에서 x를 더한 거하고 x를 뺀 거 쓰는데 왜? 뭐 이해한대? 말을 해 빨리. 아, 네. 됐어? 네. 됐니?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지난 시간에 138번 문항은 사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138번에 있는 3번 문항에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이 써 있어요. 원래 식에서 원래는 너네가 배운 곱셈 공식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는 곱셈 공식 중에 x의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의 4제곱 b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의 4제곱을 곱하면 a의 4제곱 플러스 제곱이라면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이 옵니다. 이게 있었어요. 그쵸? 이거를 배우셨었는데 이거를 내가 너희들은 사실 외우지 말라고 했었지. 그럼 이걸 역순으로 하면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풀라는 거야. 이거 원래 거기에 문제가 붙어있거든요. 근데 이 녀석도 보기차식이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제곱되기 전 상태를 돌리시고 이게 플러스 1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로 나눠서 보면 얘네 제곱하고 얘네 제곱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를 맞춰준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x 제곱이 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얘도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이걸 갖고 이제 뭐라고 쓸 거야? x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x를 더할 거니까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x의 제곱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x를 할 거니까 이렇게 쓰겠죠. 됐어? 이제 이게 보기차식으로 풀리기 때문에 공식을 외우지 말라고 하는 거야 사실. 너네가 고등학교 올라가서 외워야 될 공식은 어차피 많아요. 수학 공식 되게 많습니다. 이후에 나중에 삼각함수 배워요. 이런 걸 배우게 될 거야. 고등학교에서 y는 sin x라는 걸 배울 텐데, 됐니? 이런 걸 배울 텐데, 이 삼각함수에서 이런 거 외우거든요. 외울 필요 없어. 외울 필요 없어. 근데 저렇게 얘기했잖아. 저런 공식이 한 60개 나와. 삼각함수에서. 저런 식으로 해서 또 뭐 사인의 2분의 베타 플러스 알파는 코사인 알파고 뭐 이런 식의 애들을 쭉 다 배웁니다. 근데 이걸 다 외워? 삼각함수에만 이만큼 외워야 되거든? 정확하게 최대한 줄이면요 한 30개 돼요. 최대한 줄여. 삼각함수에서 관련된 삼각함수 관련 공식만.
아니 선생님은 외우게 또 안 하지만 글이라고 해서 이해를 시키고 넘기지만 외우라고 하면 너무 한도 끝도 없다는 거죠. 공식을 수학에서 외우지 않을 수 있는 공식들은 최대한 안 외우셔야 됩니다. 안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이해하고 넘어가고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보기 차식에 대한 건 안 가르쳤던 거에 대한 거 어차피 여기서 다룰 거니까. 알겠지? 자, 두 번째는요. 상반방정식이라는 겁니다. 자, 상반방정식인데 왜 여기서 나와? 방정식이라며. 그치? 네. 원래 상반방정식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상반방정식을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풀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 가지 방정식이라고 하는 뒤쪽에 단원이 있어요. 그 뒷북 단원에서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에서 원래 다뤘었습니다. 근데 공통 수학 1을 보면 지금 문제를 풀어보셨는데 우리 사실 대단원 1단원도 못 끝냈거든요. 대단원 1단원도 지금 못 끝냈잖아. 이거 인수분해 끝나서 몇 페이지까지 대단 다 인수분해 끝나냐면 72페이지까지는 이제 끝나는 거야. 인수분해 다 배우고 나면 끝나는 거죠. 됐어? 이제 대단원 1단원이 그래야 끝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결국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치? 내용이 되게 많지? 그러면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낼 때도 낼 문제가 너무 많아. 사실 너무 많은데 뒤쪽으로 갈수록 낼 게 더 많거든요. 그래서 상반방정식은 요즘에는 인수분해 파트에서 인수분해 하시오의 문제에서 끝납니다. 상반방정식의 4차에서 근을 구하라고 하는 문제는 요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 파트에서 우리가 이 상반방정식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서 왜 정신 차려. 상반방정식은 뭐냐면 생각을 좀 하고 문제를 내야 돼서요. 마이너스 2를 하니까 이런 애들을 상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눈에 좀 보이십니까? 네. 잘못 썼네. 뭐죠? 항이 5개. 말고. 뭐 좀 특이하지 않아? 내림 차순. 냄새좀 돼 있는 것도 맞고. 근데 그거 말고. 되게 중요해 보이는 거. 3, 4. 뭐. 개수가 개수가. 대칭형이지. 개수 대칭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x제곱을 기준으로 좌우에 대칭 형태로 그려져 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반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상반방정식은 꼭 어디 구석탱이에다 써놓으셔야 돼요. 풀이 과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 지금부터 이제 풀이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가운데 지금 여기서 보면 차수가 x제곱이 가운데 있는 색이죠. 그래서 x제곱으로 묶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 녀석을 x제곱으로 묶어준다. 앞으로 꺼내겠다는 거죠. 이렇게 됐어? 대충 이거 했어. 두 번째 뭐 할 거냐면
개수가 같은 한 길이 정리한다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항은 아닙니다. x분의 3은 항 아니죠? 네. x제곱분의 1은 항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이제 개수가 같은 애들끼리 묶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x의 제곱에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3에 x 플러스 x분의 1 4는 왕따 하죠? 그치? 마치 용균이 같은 애지? 네. 왕따 아니었어요. 그쵸? 자, 이렇게 돼 있지? 여기까지 했어? 됐니? 네, 그래서 세 번째 뭘 할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로 표현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는 x 플러스 x분의 1로 돼 있는데 얘는 x 플러스 x분의 1이 아니잖아요. 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녀석은 얘입니다. 얘를 x 플러스 x분의 1로 표현할 건데 당연히 어떻게 될 거냐면 x의 제곱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으로 바꿔주겠죠.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얘까지가 와야 되는 거죠. 같이.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표현한 상태에서 x 플러스 x분의 1을 a로 치환하게 되면 식의 형태가 이제 이렇게 바뀌죠. x의 제곱에 a의 제곱 플러스 3x 3a 플러스 2요. 그러니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이제 인수분해를 하실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 a를 다시 뭐 할 거냐면 x 플러스 x분의 1로 바꿔주겠죠. 맞아? 그러면 x 플러스 x분의 1로 바꿔주면 x의 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에 더하기 2 x 플러스 x분의 1에 더하기 1이죠. 맞니?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다섯 번째 정리해주면 끝나는데 정리를 하겠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기 있는 건 다항식의 인수분해가 아니죠. 다항식 아니잖아. x분의 1 있으니까. 맞아? x분의 1은 항 아니라고 했어. 얘를 항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밖에 꺼내놨던 x를 여기다 하나 곱해주고 여기다 하나 곱해주겠다는 거야.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가 여기다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2x가 될 거고 여기다 곱하면 x의 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가 될 거고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정리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이 되겠죠? 얘는 뭐 정리할 게 없죠.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됐어? 왜 내림차스는 안 정리해요, 내리면 정했잖아. 뭐 어쩌라고. 아니에요. 뭘 왜? 아니. 됐어? 이렇게 인수분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상관방정식의 인수분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순서대로 해야지만 돼요. 이 순서대로. 지금은 여기서 저기 있는 4x의 제곱의 개수가 4니까 이렇게 풀렸잖아요. 그치? 여기 지금 저게 4개 때문에 엿드다 보니까 지금 1차식으로 얘가 풀렸거든? 저 개수의 형태를 마이너스 뭘로 갖고 와야 되니? 마이너스 4로 가져올 거니까 저 x제곱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바꾸잖아? 그러면 안 풀려.
1차밖에 안 돼. 그러니까 두 개의 2차식의 고배 형태로만 나옵니다. 만약에 여기의 형태를 너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을 얘를 마이너스 2x의 제곱을 썼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써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써있을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써있을 거니까 전체 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그러면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잖아.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x가 될 거잖아. 인수분해도 안 되죠. 2차식 곱하기 2차식밖에 안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얘네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권고하셔도 무조건 상반방정식 형태에서만 풀이가 가능해져요. 알겠습니까? 됐어? 자, 그 다음에 6번째. 내림차순 정리라는 걸 해볼 겁니다. 요거까지 하면은 이제 내용이 다 끝나요. 원래 인수 정리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인수 정리를 통한 인수분해가 따로 있는데 그거는 보시다시피 책을 넘겨보시면 아예 파트가 따로 떨어져 있어요. 어디요? 어? 여기가 아예 없구나.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 써있네. 66페이지. 인수 정리를 통한 3, 4책의 인수분해. 라고 아예 별도로 써있죠. 됐어? 그래서 이건 따로 얘기를 나중에 얘기할 거고 시간이 잘 됐는데 안녕. 여기까지만 하죠. 어차피 내일 오실 거니까 뭐 나머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숙제는 따로 뭐가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138페이지 8번에 3번 풀이까지는 해줬어요. 그렇지? 의미? 그래서 너희들은 139부터 시작해서요. 어디까지 해보시냐면 148까지요. 아니다, 148을 더 할 수 있구나. 139요? 63페이지. 페이지로 보면 63페이지까지. 60부터 63페이지를 풀어서 갖고 오시면 됩니다. 이거는 미안하게도 내일까지 해봐요. 근데 어렵진 않을 거니까요. 내일까지 해서 좀 가져오시도록 하죠. 알겠지? 네. 끝. 우리가 근데 뭐 다 풀었냐? 네. 한 달씩은 언제 풀어줄 거야? 다음 주에 풀어와 좀 이 새끼야. 때문에 저희 상당히 안 나가요. 저희. 자 일단 여기까지. 뭐?